안녕하세요. 리고의 사지명리. 오늘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 즉 일간의 오행이 무엇인지 아셨다면 바로 오행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만세력의 위, 아래 8글자의 위와 아래에 오행의 상생, 상극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결과치가 다 글자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살짝 어떤 말인지 뜻은 조금 아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훨씬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 화, 토, 금수의 오행이 바로 목이 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는 지금 초급 단계이시니까 목을 나무로, 화를 불로, 토를 땅으로, 금을 보석이나 바위로, 수를 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행의 상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생화. 바로 모닥불을 피우는 나무를 떠올리시면은 목은 화를 생해주는구나. 이것을 아시겠지요. 그리고 계속 공부했던 목, 화, 토, 금수 이 순서대로 생해주는 관계예요. 이것도 금방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화생토. 태양은 대지를 품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는 토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내 일간이 만약에 화면은 8개 글자 중에서 토가 많다.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사랑해주고 품고 품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성격이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목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인데 사주에 화가 많다. 그러면 나는 베풀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봉사하는 그런 성격이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생금. 흙에서 보석과 바위가 나오고 있죠. 그것처럼 내가 나의 일간인 토인 경우에 금이 많다. 그럼 나는 토생금, 생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베푸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 금생수. 여기서 금 자체에서 수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금생수를 이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폭포예요. 물은 이렇게 바위가 많을 때 더 깨끗한 물로 따로 존재하지 다른 것에 섞이면은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폭포수를 보고 금생수의 원리를 발견하고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금은 수를 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생목. 비 오는 보리밭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이해하기 쉬우시죠? 물은 바로 많은 목이라는 생명을 키워주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 화, 토, 금, 수 순서대로 생해주는 순서를 다 이해하셨으면은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요. 이렇게 생해주는 것은 생하고 내 것을 모두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은 화에서 자신의 열정을 다하고 화는 토에서 생해주지만 토에서 안정을 취하고 토는 금으로 열매를 맺고 금은 수로 다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목화토 금수의 생해주는 관계 속에서 내 것을 모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더 편안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인 경우에는 여성분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해주는 존재가 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생해주는 것은 사랑해주고 내가 더 기쁨을 더 많이 갖는 그런 부모 자식과의 관계처럼 생해주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행의 상생을 배우셨는데요. 상극은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진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목생화를 하는데 내리사랑이라고 화생목은 아니죠. 화는 화생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목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애증의 관계가 생겨서 바로 목극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칸 건너서가 바로 상극의 관계가 되겠지요. 여기서 그 오행의 사랑과 애증이 왜 상생과 상극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바깥으로 오행의 순서에서 상극은 안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은 두 칸 걸러서 목극토, 다음 화는 두 칸 걸러이니까 화극 금이 아니고 토극수가 되겠네요. 네.
내용들을 다 보시면요. 이것도 지금 자연물이 아니지만 자연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요. 네, 목은 나무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죠. 목국토의 현상. 화, 불이 바로 보석을 녹이고 있죠. 화극금의 현상. 그 다음에 금극목,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수극, 화는 바로 물이 불을 끄고 있는 모습. 이것을 상상하시면은 극의 관계를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 화, 토, 금수는 나무, 불, 땅, 바위, 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초급 단계에서는 이 관계를 암기하실 때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극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극은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도전이에요. 둑한 이유가 극이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한 성격이에요. 만일 내가 목인데 내 사주에 토가 많다. 그러면 나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성격이고 도전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둑한 걸러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나의 존재 가치가 확 올라가죠. 이제 둑한 이유가 나의 돈이고 존재 가치 확인이고 도전이다.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둑한 넘어는 돈입니다. 네, 오행의 상생상극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배우실 6강에서 배우실 십성인데요. 음양이 2개, 오행이 5개가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목이라면 여러분 사주팔자에서 다른 7개의 글자는 이런 오행이 나타날 거예요. 나와 같은 오행인 목,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인 수, 내가 극하는 오행인 토, 나를 극하는 오행인 금. 이렇게 5가지 관계가 나타나겠죠. 여기에다가 오행은 다시 각각 음양 2가지가 되므로 5 곱하기 2는 이렇게 10개의 관계가 도출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성인데요. 십성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요. 만설하게 십성도 8개의 글자 위아래에 표시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지 이번 시간은 오행의 상생상극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생이 무조건 좋고 상극이 무조건 나쁘고 이것도 없고 상생이 무조건 나쁘고 상극이 무조건 좋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행의 음양 오행에서 음양의 이완화 현상을 배우셨죠. 무조건 좋고 나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생과 상극은 사진처럼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하는 것이 없으면 든든한 후원자가 없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이 없으면은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삭막한 사람이라는 그런 기질을 가지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나를 극하는 기운이 없으면 나를 제어하는 기운이 없는 거고요. 또 내가 극하는 것이 없으면 역동성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사항,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은 다를 수 있지만 나와 같은 오행, 음양이 같을 수도 있고요. 즉 나의 동지, 나에게 힘을 든든하게 해주는 친구, 동지를 잊지 말자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 그리고 음양해서 10가지 십성의 기운이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였습니다.